x하고 y를 저기다 직접 대입하기는 좀 그렇죠. 이걸 계산한 게 a랍니다. 그 얘를 계산한 게 b. a, b를 가깝거나 얘기죠. 식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대입하기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이니까 기본적으로 a는 이제 통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분합니다. a로 a를 그럼 x, y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x가 필요하고 얘는 y가 필요하고, x 곱하면 x제곱, x세제곱, y 곱하면 y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써먹어야 되죠? 곱셈공식 변형. 그럼 쟤는 x-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3 내려고 앞뒤안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런 구조네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는 곱과 차를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곱과 차를 구해봅시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이거고 2 플러스 루트 2, y가 2 마이너스 루트 2. 둘을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y는 2 루트 2. 둘을 곱하게 되면 x, y는 합차가 되니까 앞에 4 빼기 2가 남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x, y 2분의 x 마이너스 y 2 루트 2를 3번 곱하죠. 플러스 xy 2 3 곱하기 2 6 곱하기 x 마이너스 y 2 루트 2. 이걸 계산하시면 a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 이제 b로 갑시다. b는 얘를 구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지금, 물론 저 x하고 y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구해는 이 조건이 좀 아깝지 않나요? 이거 곱셈공식 변형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한 다음에 여기를 변형해 보자는 얘기죠. 여기에 맞춰서, 차에 맞춰서. 그럼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안 곱해주고 뒤에 마이너스 xy 붙어있고,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xy가 이렇게 붙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x 마이너스 y 2 루트 2를 제곱 플러스 2. 네, 이걸 계산하시면 b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직육면체 관련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직육면체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 길이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모서리 길이 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모서리는 이 가로가 몇 개 있냐면 총 4개 있고, 세로가 이렇게 4개 있으며 높이가 이렇게 4개 있죠. 그들 다 합친 게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4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모서리 길이 합이에요. 그리고 건널비 건널비는 여기 나와 있는 직육면체 6개 그 표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럼 직사각형 6개 있는데 위아래가 합동이고 좌우가 합동이고 앞뒤가 합동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그럼 아래에 있는 이 넓이는 가로가 A, 세로가 B니까 AB가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면은 가로가 B, 세로가 C니까 BC가 되고,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면은 가로가 A, 세로가 C니까 CA 혹은 AC가 됩니다. 그게 2개씩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E, AB 플러스 E, BC 플러스 E, CA. 물론 뭐 이게 2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셔도 상관은 없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쓰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만한 식들이 천천히 나타나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식 중에 대표적인 게 제곱의 합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걔는 다시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면 여기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렇지?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바깥에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좀만 위로 올릴게요.
이 직각삼각형 바깥에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세로 길이가 C겠죠? 근데 가로가 누구냐면 가로가 직사각형 밑에 있는 AB라는 가로 세로를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는 A와 B를 가지고 피타고라 정리해보면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루트를 씌운 것. 그럼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X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갖고 왔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플러스 C제곱 하다 보니까 제곱 루트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요. X를 제곱한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가로를 제곱하고 세로를 제곱하고 높이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네,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나와요.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언제 많이 쓰이는 곱셈공식들이었냐면 네, 요 셋의 조건을 잘 모아보면 이때 쓰이는 곱셈공식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여기서 나타나는 곱셈공식이었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얘네를 이거를 구하기 위한 네, 어떤 표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맞춰 쓰시면 돼요. 건널비가 라는 뜻은 이 값 자체가 이게 건널비죠. 얘가 148 모든 모서리 길이 합 얘가 60 자 이랬을 때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BG가 여기입니다. BG가 누구죠?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이게 A 얘가 C 그럼 BG의 길이는 루트 BG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여기 제곱이 붙었죠? 그럼 루트가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더하기 GD 여기 길이 얘가 B잖아요? 얘가 C예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그럼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여기 제곱 붙어서 루트가 없어지죠?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 같은 구조로 얘는 A제곱 플러스 네,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더하다 보니까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이걸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15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다 정리할게요. 얘는 15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걸 일단 모르니까 이만큼을 통째로 그냥 라지 A라고 합시다. 라지 A. 여기는 이 값은 플러스 148. 됐니?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라지 A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로 넘긴 다음에 225에서 225에서 148을 뺀 값을 계산하면 A가 나오고 그 값에 2배 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다항식을 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 Q1에 다시 X-3 나눴을 때 몫을 Q2 그때 Q2 2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데 직접 나누라는 거죠.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제 4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2차식이 필요하죠. 분배하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면 지워지고 이게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X가 필요하죠. 이제 3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위에서 아래를 빼내면 다시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2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만 맞추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위에서를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7X
플러스 4가 되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몫이었죠. 따라서 이게 QX네요. Q1X. 그럼 Q1X를 다시 X-3번 나누랍니다. 두 번째. Q1X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X-3으로 나눕니다. 그럼 일단 2창을 1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창을 2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가 필요할 테고,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위에서 R을 빼면 X 마이너스 4. 다시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럼 분배하면 X 마이너스 3. 위에서 R을 빼면 마이너스 1. 그럼 이번엔 얘가 Q2X예요. 근데 Q2X에 2를 대입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Q2, 2의 값은 여기 X가 2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X가 2로 바뀌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 문제가 이 단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굉장히 많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원이 나눗셈 파트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뭐냐면 덥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누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거란 얘기예요. 이게 나눗셈 파트니까. 근데 만약에 나눗셈 파트가 아니고 여러 개 문제 중에 여러 개 단원이 막 섞여 있는 여러 개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출현했을 때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 정도 문제 풀면서 왜 이 정도가 실력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나눗셈인 걸 알면 생각보다 문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단원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나눗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편협한 사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보다 모의고사 시험을 학생들이 등급 따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는 단원이 좁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거기서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수학적 지식 중에 요것만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도 빨리 접근하고 문제도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모의고사는 배운 걸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제며 단원이 넓다 보니까 활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고2 때 배웠던 내용이 붙여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보다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약간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죠. 나눗셈을 공부했으면 문제는 쉽지만 나눗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시작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죠. 얘 2차 식이 0일 때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방법은 억지로 짜맞추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억지로 짜맞추는 것보다는 나눗셈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얘를 이 식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면 3차, 여기 2차, 그럼 1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2x가 필요하겠죠? 분배하면 2x 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x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다시 2차가 또 2차로 나눠지기 때문에 개수만 맞추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3 여기 다 지워지고 이런 마이너스 3이 남겠죠. 근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요? 선생님 이게 어쨌다는 겁니까? 이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걸 왜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과정이 이 식을 항등식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저 3차 식을 저 2차 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2x-1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남았죠.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얘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에 따라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냈었죠. 등식이 있으면 다 등식입니다. 이런 오해는 안 하시라는 얘기죠. 다음은 등식인가요? 그러면 답이 틀렸다는 이유로 등식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데 등식이 맞습니다. 등호 있으면 다 등식입니다. 다만 답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짓자면 거짓인 등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등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식 중에 유독 미지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 한 중에 하나가 방정식이고 나머지 하나가 항등식이죠.
둘의 공통점과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등호가 있습니다. 등식이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때문에 둘의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방정식은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 x 값을 우리가 보통 헤라 혹은 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방정식은 그 미지수에 따라 참것이 바뀌는 거야. 근데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입니다. 이게 항등식이죠. 뭐 간단한 예를 뭐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2x는 4. x값에 2가 들어가면 참이지만 x가 2가 아닌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죠. 이때 이 x2를 해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의 주 목적은 어디 있냐면 이 미지수 값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무슨 보물찾기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을, 지금 여러분 다항 방정식을 배우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다항 방정식을 배우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뭐 유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 삼각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굉장히 많은 방정식 형태를 배울 겁니다. 그럼 그 방정식의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의 목적이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에 목적을 둔다라는 거지. 그럼 항등식은 어떤 얘가 있냐면 이게 항등식이죠. 2x 플러스 2, 2x 플러스 4. 좌변과 우변을 알고 보면 일치하는 식이죠. 좌변을 전개하면 우변이 나오고 우변을 2로 묶으면 좌변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단원을 공부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방정식은 그 해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참을 만드는 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1차 방정식은 답이 1개, 2차는 답이 2개, 3차는 답이 3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항등식은 다 답이잖아.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몇 개일 때만 각각의 풀이법을 통해서 그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이건 다답인 걸 왜 우리가 굳이 어려운 풀이를 가지고 해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면 다 답인데. 방정식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항등식은 어디다 목적을 두냐면 얘를 숨깁니다. 이렇게. 얘를 숨겨요. 이렇게.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a,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는 2, b는 4. 이렇게 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미지수에 있지 않고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늘 식이 참이 되다 보니까 저 개수나 또는 상수를 구하는 쪽에다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란 뜻으로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파트에서 항등식을 배우실 텐데 항등식의 목적은 이 미정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항등식 파트는 전부 다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정개수를 구하는 형태를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항등식의 성질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로딩이 너무 기네요. 항등식의 성질이 뭐냐면, 이제 항등식을 풀이하는 대부분 다 이제 방식이나 패턴을 말하는데, 1번 ax 플러스 b는 0,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면 저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항등식은 좌우가 일치하는 식이죠. 좌변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변이 0이야. 근데 좌변은 x에 대한 관계식인데 우변은 0이라고 나오게 되면 좌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변에는 0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0x 플러스 0. 그럼 항등식은 좌우가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따라서 x의 개수는 0,
상수는 0 이렇게 정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변이 0이 되게 되면 그냥 개수는 나와 있는 개수들이 모두 다 상수까지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차항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2차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면 이게 0x 제곱 0x 0 이렇게 보는 게 항등식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럼 A도 0, B도 0, C도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항등식인데 우변이 0일 때는 개수나 상수가 모두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좌우가 0이 아닌 관계식이 나왔을 때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따라서 당연히 a는 a'이 되고 b는 b'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 설명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뭐 여기 있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텐데 자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문구가 아마 있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치세요. 한편 하면서 여기 써있는 이 부분에 네모 박스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뭐 추가로 더 써둘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될 파트고 여러분이 필기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파트긴 한데 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관계식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식에 노골적으로 써줄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저렇게 써주진 않아요. 중학생일 때나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써주지 고등학교 교과로 넘어가면 보통 저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x라는 얘기는 존재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늘 참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럼 임의가 뭡니까? 임의의라는 뜻은 모든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을 그냥 다른 의미로 임의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임의의 실수 x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실수 x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값에 관계없이 이건 아까 말했던 미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항등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뭐 비슷한 의미이겠죠.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근데 지금 x에 대한 건데 이게 x가 아니고 어떤 한 문자가 k로 바뀔 수도 있고 저 x가 아니면 뭐 y로 바뀔 수도 있고 a로 바뀔 수도 있고 막 문자의 종류는 여러 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문자들의 종류가 나와요. 이 문자에 대하여 요 문구가 이겁니다. 얘를 포함한 이 문구들이 여기 들어와요. 어떤 문자에 대하여 모든 그 문자에 대하여 임의의 문자에 대하여 그 문자에 관계없이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그렇게 하여도 어떤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이런 등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성립이란 말이 나오면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 꼭 x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출현할 수 있고 이제 표현은 어떤 문자에 대하여 다음 이 문장이 들어오고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이를. 저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그 문자가 있는 것과 그 문자가 없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세요. 그리고 걔가 만약에 는 0 됐다면 얘가 0, 얘가 0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얘기예요. 혹은 어떤 문자가 k였어요. 근데 k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근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항등식이래. 그러면 k 제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k가 있는 것, 그 다음에 k가 없는 상수항을 따로따로 차수별로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개수 0, 얘가 개수 0, 얘 개수 0이 돼야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얘네가 막 바뀐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얘네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항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는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먼저 나올 테니까 다음 어떤 문자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을 때 그 풀이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차수별로 잘 모아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미정계수법.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항등식의 핵심은 해를 구하는 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수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숨겨서 그 계수가 어떤 형태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미정계수라고 부르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을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풀이법이 크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예를 든다면 일단 설명을 하면 그래요. 계수비교는 양변을 동량 계산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차수도 있죠. x2차, x2차, x1차, x1차, 상수, 상수 이런 식으로 동량들의 계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식이 있고 수치대입법은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합니다. 좀 적당한 수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적당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됩니다.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이유는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다시 말하는데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네가 떠올리는 모든 숫자가 다 해야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근데 아무거나 대입하는데 이왕 대입하는 거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쉬운 숫자를 대입하는 게 낫겠죠. 너무 어려운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지만 그 아무거나 중에 문제를 풀기는 적당한 숫자를 찾아서 집어넣은 다음에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 보통 많이 쓰는데 고등교과 끝날 때까지 만약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누가 더 많이 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계수 비교가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고1 교과는 두 개가 큰 차이 없이 쓰입니다. 고1 교과에서 얘만 너무 집중도 쓰게 되면 이게 연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1 교과는 의도적으로 수치대입법을 자꾸 풀게끔 문제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수 비교가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건 쉬운 문제인데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없나요? 얘가 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밑에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니 좀 자, 천천히 x에 대한 이게 항등식이에요. 다음을 좀 전에 배웠던 두 가지 방법 있죠. 첫 번째는 계수비교로 한번 해봅시다. 단어 뜻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계수를 비교하려면 같은 동량끼리 처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x가 있는데 여기도 x가 있죠. 아직 분배가 안 됐다 뜻이니까 분배해서 묶어보면 a 플러스 bx 마이너스 p 얘가 x 플러스 가 서로 같으므로 따라서 좌변에 있는 x의 개수인 a 플러스 b랑 우변인 1이 같아야 되고 좌변에 있는 상수인 마이너스 b랑 우변에 있는 상수 2가 같아서 얘네를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하는 방식이 계수 비교예요. 다음 두 번째 수치 대입은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냥 적당히 아무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아무거나 되니까 항등식이라 모든 x가 다 참이 되니까 그럼 적당한 x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0 같은 거 괜찮습니다. 0을 왜 집어넣냐면 0을 집어넣으면 a가 지워지거든. 어차피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a를 지우고 b값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자는 지우고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지워지고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b는 우변이 2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값은 구해야 되는데 아직 a값이 안 구해졌잖아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의 만큼 식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x값 하나 더 찾습니다. 이번에는 a값 구하기 위해서 1이 괜찮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a, 우변은 3 이렇게 a값, b값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치 대입이라는 얘기죠. 문제가 워낙 단순해서 좀 쉽게 풀리긴 했는데 문제를 보고 쌤 제가 그러면 계수 비교를 할지 수치 대입할지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러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개수비교하는 게 낫겠는데? 빨리 전개하자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이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연립해서 푸는 게 좀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 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떤 다항식, 우리가 주기율책 앞에 설명해왔던 거잖아.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묵과 나머지 나오면 이렇게 다항식은 나누식과 그 다음에 몫의 곱이며 나머지 합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절대 나머지는 나눈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 이 식은 항등식이다.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입니다. 자,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두 개 중에 어떤 방식인가 지금 문제를 보면 다음 등식이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뜻은 항등식을 말하죠. 거기서 미정계수 ABC를 구하라는 얘기는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미정계수 법이 필요하죠. 두 가지입니다. 계수비교와 수치대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꼭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쟤는 전개에서 차수별로 나열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어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좀 뭐가 나을까요? 굳이 꼽자면 그냥 개수비가 나을 것 같아요. C를 찾는 데는 X에 1만 집어넣어도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C를 찾는 데는 괜찮지만 다시 AB를 구하려면 저 AB에 대한 식을 집어넣을 때 AB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분배하시면 됩니다. 네, 분배.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1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B-A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B. 얘랑 이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플러스 CX 마이너스 3. 결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A 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B 값은 3이 되네요. 그럼 B 마이너스 A 값이 C 값이니까 C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ABC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등식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C를 구하랍니다. 이게 항등식 풀이죠. ABC를 구하라는 얘기는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그냥 빠르게 두 개. 미정계수법은 수치대입 아니면 계수비교. 분배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 것인지. 근데 이건 뭐 분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숫자를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수치대입을 해봅시다. 계수비교는 여러분이 분배만 하면 되니까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본다면 자, 미정계수가 3개이기 때문에 아마 x값 3개를 집어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x값에 1을 집어넣습니다.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워집니다. 없어져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c.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5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고요. 두 번째 x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지워지죠. 이 때문에 또 지워지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b도 지워지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c 값은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2 이게 4. c 값이 4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3b 넘어가면 이게 합치면 10이죠. 10에서 4를 뺐으니까 6.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요. b값, c값. 다음 a값은 이제 이번에는 a값 구하려면 x에 마이너스 1이나 2가 아닌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적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제 적당한 거니까요. 이 개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면 되니까 0 같은 거 좀 괜찮아 보이네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0,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b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플러스 4 c값은 4였어요. 0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2a 값은 6 따라서 a 값이 3 ABC를 이런 방식으로 수치 대입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네요. 항등식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어되는 등식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지 어떤 문자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근데 1번에 보면 주어되는 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게 할 때라는 뜻은 x가 문자고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상수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식을 잘 보니까 x가 들어있는 관계식 이렇게 두 개가 x가 들어있죠. 나머지는 x가 없습니다. 그럼 1번은 x가 들어있는 관계끼리 모아보면 3a 플러스 kx로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 없는 걸 모으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될 수 있네요. 그럼 이게 x값에 관계없이 늘 식이 참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x가 없는 상수도 0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a 플러스 k가 0 이 조건 하나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k 더하기 4가 0 그럼 위에 있는 조건에서 뭐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뺀다고 칩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감법이죠. 여기는 4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럼 a1을 넣고 넘기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답이 구해졌죠. 자, 2번식. 자, 이번엔 주어진 등식이 k에 대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번엔 k가 문자네요. k가 문자인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아야 되겠죠. 그럼 k가 있는 걸 찾아봅니다. 여기 k가 있고요. 여기 k가 있습니다. 그럼 k가 있는 것끼리 모으고 그다음에 k가 없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k가 있는 것 빼내게 되면 k를 문자로 빼내게 되면 x 플러스 이렇게 들어갈 테고 나머지 3a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1이 들어가겠죠. 이걸 쓰시면 x 플러스 1이 0일 때 동시에 3a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일 때 그럼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a가 되죠. 마이너스 4a가 4니까 a 값은 1 이렇게 여기서는 다시 a와 x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에 따라서 이제 모으는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음 등식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쭉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상수항 1차항 개수 A1, 2차항 개수 A2에서 10차항 개수 A10까지 그들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푸는데 1번에 보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나름. 저렇게 되어 있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양변에 1을 x에 1을 대입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에 양면에 x에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1번씩 여기다 쓸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1과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남고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되죠. 오른쪽 x에 1을 집어넣으면 딱 이렇게만 남아요. A0, A1, A2, A10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2가 정답이 돼요. 1번 답은. 자, 2번 답은 직접적으로 2번 답은 위와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부가 좀 살짝 다르죠? 여기 x에다가 양변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의 5제곱이 되고 좌변은 우변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a0.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으로 바뀌어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짝수차 할 때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짝수에서는 플러스, 홀수에서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간다는 얘기죠. 짝수에서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따라 이 정답은 32가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3번은 잘 보시면 이번엔 또 짝수항만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홀수항을 지울 수 있는 방식은 따로 없어요. 단박에 지울 수는 없고 1번과 2번을 잘 연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더해보세요. 그럼 3번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좌변이 마이너스 32, 여기는 32였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2랑 여기는 좌변 31을 더하게 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A0가 두 번이 계산돼요. 그리고 얘가 A1이 지워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A2가 또 두 번이 계산돼요. 그리고 A3가 지워집니다. 보니까 홀수항이 지워지고 짝수항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짝수항만 남아갈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0, A2부터 쭉 짝수항만 더하는 결과는 0을 2로 나눴으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 이번 짝수항이 아닌 홀수항을 구하죠? 그럼 홀수항을 구할 때는 더하지 말고 빼시면 됩니다. 위아래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2에서 3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64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짝수항이 지워져요. 그 홀수항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홀수항이 두 번 남습니다. 그럼 2A1 짝수항은 지워지고 2A3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홀수항 마지막인 A9까지 갈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1부터 A9까지 합은 마이너스 64를 2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32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 우리 5번 하나 더 해봅시다. 5번.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5번. 5번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1, A2, A3, A10. 근데 뭐가 빠졌죠? 여기 A0 하나 빠지지 않나요? 1번 문제 보면 1번은 A0부터 A10까지 합이라면 5번은 A0를 빼고 A1부터 A10까지 합이에요. 그럼 뭐 1번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당연히 쉽게 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A0은 어떻게 빼지? A0은 얼마예요? A0인가 0인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상수항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저 다항식의 상수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상수항이 뭐예요? 이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A0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 X에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고 우변은 A0만 남습니다. X에 0이라는 순간 이게 다 지워지거든요. 쭉 다 지워집니다. 이게. 그럼 A0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따라서 이 답은 아까 1번 답에서 A0를 빼시면 되는데 1번 답이 아까 얼마였죠? 1번 답? 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답은 마이너스 3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A1부터 A10까지 구하라는 얘기는 상수항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다항식의 상수항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소식을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5제곱에서 상수항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1만 몇 번 곱하면 돼요? 5번 곱하면 되겠죠. 가로가 5개 있는데 상수항을 만들려면 x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결론은 마이너스 1만 5번 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A0부터 A10까지 합은 여기 합은 A0부터 A10까지 합에서 상수항을 빼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그냥 직접적으로 x에 0을 집어넣어서 이 식을 그냥 끌어낸 거고 2번은 개념을 좀 이용해서 저 식을 보니까 A1부터 A10까지 합이라는 얘기는 상수항만 뺀 거니까 상수항이 뭔지만 찾아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1이랍니다.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관계식을 잘 쓰시면 돼요. 앞쪽 우리가 나눗셈 배웠었죠? 저 나눗셈을 당하는 피재수라고 부르는데 피재수. 근데 요즘 한자어라기 잘 안 쓰긴 해요. 피재수, 나눔을 당한다 라는 표현에 피재수를 x제곱 마이너스 1 나누는 숫자 혹은 나누는 관계식 얘를 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재수는 재수와 몫의 곱이며 네, 몫이 아직 안 나왔죠? 여기다 몫 쓸게요. 몫의 곱이며 나머지의 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몫을 보통 한글로 쓰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목 자리에 주로 뭘 많이 쓰냐면 QX라는 관계식을 많이 써요. QX. 몫에 이제 영어식 표현에 이제 Q가 들어가고 X가 들어있는 몫이라는 뜻으로 QX라 쓰고 네, 이게 몫을 대신하는 표현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 이렇게 되는 관계식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수 비교도 괜찮고 수치 대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를 풀려면 여기다 QX에다 어떤 적당한 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QX에다 뭘 집어넣는 게 편하냐면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이게 2차식이잖아요? 얘는 지금 3차식이거든? 2차식에 1차식을 곱해야 3차가 나오겠죠. 근데 그 개수가 2x 세제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QX는 1차식인데 2x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변에 지금 뭐가 안 보이냐면 상수항이 안 보이죠. 그럼 상수항이 0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상수항이 뒤에 뭐 붙어 있죠?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과 앞에 있는 식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이쪽에서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 있는 상수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1이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약간 때려 맞추는 겁니다. 적당히 때려 맞추는 거예요. 개수나 이제 형태를 보고. 그럼 이 QX를 여기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개수 비교니까 전개하신 다음에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냥 분배만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미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아마 이거를 원한 것보다는 이쪽을 요구하는 게 좀 더 강합니다. 문제의 구조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구조가. 이 재수였던 x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인수분해 파트로 안 갔습니다. 라는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예요. 고등학교 인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qx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를 뭐로 푸냐면 수치 대입으로 풉니다. 그럼 지금 미정계수가 지금 2개 나왔죠? a, b 값 2개 나왔으니까 아마 x 값 2개를 집어넣어야 될 텐데 x 값 중에 적당한 게 마이너스 1입니다. 왜죠? 그러면 qx가 아직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qx가 같이 지워집니다.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qx가. 위에 있는 것처럼 qx를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양변에 집어넣는 겁니다. 좌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은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은 왜 대입하죠? 얘 0 맞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 0 맞는 값이 이제는 1인 겁니다. 그럼 또 1 집어넣으면 또 qx는 또 지워져요. 좌변은 2 플러스 a 플러스 b, 우변은 1 이렇게 되죠. 그 얘를 좀만 정리해 보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죠. a 마이너스를 넘기면 b 값은 0이 됩니다. 이렇게 a, b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풀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꼭 뭐 밑에 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출제자 의도는 밑에 쪽이 좀 가깝긴 한데 뭐 전개하거나 이게 숫자 계산, 전개, 분배 이런 것들이 빠르신 분들은 뭐 개수 비교도 전혀 내가 보기엔 나쁘진 않아요. 되셨죠? 네. 2번 갈게요. 2번은 또 그렇습니다. 이 관계식 P재수를
제수로 나누면 몫은 안 나와 있네. 나머지는 이렇다. 자, AB 값을 구하시오. 인데 이번에는 뭐가 적당하지 않냐면 수치 대입은 이 문제에서는 크게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하려면 AB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 대입을 하려면 얘가 0 맞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0 맞는 값 집어넣으면 이게 뒤에 나오지만 허수입니다. 복소수로 값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이거 0 맞는 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뒤에 복소를 배워도 그 식 자체, 그 x값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숫자일 텐데 이거 여기다 양변에 집어넣고 계산한다는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얘를 0 만들어서 푸는 수치 대입법은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뭐로 가야 되냐면 선택이 없죠. 개수 비교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개수 비교로 가려니까 이 QX의 다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는 분배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불명확하게 QX를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집중하고 계세요? 네. QX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관계식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저기 3차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2차거든. 2차에 몇 차를 곱해야 3차가 되냐면 1차를 곱해야 3차가 되겠죠. 그리고 3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2차항과 여기 1차항 곱해서 x 세제곱을 만들어주려면 그냥 여기는 x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이제 상수항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상수항 만들 때가 또 이제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C라고 두고 푸셔도 돼요. 선생님 C라고 두게 되면 모르는 게 A, B, C 세 개나 나오는데요? 분배만 하면 돼. 분배해서 좌우 비교하다 보면 어차피 A, B뿐 아니라 C까지 구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요즘 상수항이 B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항이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X, B-1이 나와줘야 여기 B-1에 1을 더하면 B가 되겠죠. 상수항이 지금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쪽에 전개한식의 상수에서 B-1이 나오고 뒤에 플러스 1을 더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좌변처럼 상수항이 B가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 상수항에서 B-1이 남으려면 이쪽에 지금 상수항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당연히 B-1이 붙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수항을 보고 짜맞추는 방식. 근데 딱 봐도 윗게 편해. 위에는 근데 미지수가 생겼기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미지수가 생겼지만 여기 항이 개수가 3개로 늘었기 때문에 분배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아래 거보다는 윗게 낫고 아래 게 또 괜찮은 문제들도 있어요. 아래 게는 이제 개수가 적당히 짜맞추기 쉬운 거 있으면 괜히 새로운 미정개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 적당히 간단하게 되면 그냥 있는 걸 써먹는 게 낫기 때문에 아래 게 편할 때도 있고 윗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래 거는 주어져 있는 AB를 통해서 있는 미정계수를 다시 한번 써먹는 거고 위는 그냥 새로운 미정계수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분배하면 어차피 좌우 비교하면서 A, B, C가 모두 구해질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푸시면 돼서 이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좀 더 편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부터 뭐 하시면 돼요?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개수 비교를 내가 꼭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분배만 해서 좌우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